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습이 있습니다.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좋은 것도 있지만 없어져야 할 나쁜 관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습이라고 지칭합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중국 사회가 버려야 할 관습에 관한 내용이지만 중국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너무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쓴 중국인이 무탈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고 싶은 중국 사회는 어떤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 있는 기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검찰, 군부대 기타 법집행부서의 관련 직원은 음주운전,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차, 그리고 군용 차량의 횡포 같은 불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인 룰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정은 사라지고 암묵적인 규칙으로 대체되어 성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암묵적인 룰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서지도 말고 알아서 일하지도 말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직에 오르기도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관직에서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성행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암묵적인 룰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인 열정과 이성에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당만 있는 나라에서 신을 만드는 것은 주요 특징이며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합니다.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경제적으로 맹종하게 하고 관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종을 강요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등 위에서 아래까지 공무원은 목숨 걸고 일하는 기계이고 국민을 괴롭히는 흉수이지만 결국 그들도 마지막 희생물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의 모든 관리는 공공의 이익을 탐내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용차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족을 데리고 놀러가고 아내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공금으로 지인을 초대하고 공금으로 개인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의심할 권리조차 없고 단지 질투만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관료적인 말, 쓸데없는 말, 독서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근무 태도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회의를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하여 잠자리에 들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국민들의 제출 서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는 갈수록 많아지고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규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점점 오르고 유해한 식품, 위조의약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고 일이 있으면 피하고 특히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그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맥 찾기입니다. 인맥을 찾는 것은 모든 중국인이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사회 환경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인맥에는 정부 관계자, 상인 및 자신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인맥을 잘 운영해야 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맥이 좋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초중고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미래의 졸업과 사회적 분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승진, 주택, 어떤 일을 할 때는 지도자와 관계를 잘 맺는 것 외에도 지도자에게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맥이 있는 사람은 호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판사를 찾아 중형을 받은 사람도 빼낼 수 있고 정부 관료도 될 수 있으며 여러 방면의 도움을 받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인맥이 있는 사람은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을 무시하기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도시 사람들은 소도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정부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기관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출신의 도시 농민공은 가장 지위가 낮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남을 깔볼 때 나오는 말이 당신 농민이냐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농민 출신이라는 말은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남을 무시하는 계층의 사슬이 존재하며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늘 자신이 남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신은 먹이사슬의 어느 중간 단계에 있을 뿐이고 당신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단지 수양이 부족할 뿐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과시하기입니다. 관리의 직급이 높을수록 그들의 담배는 더 비싸지고 술은 더 고급이 되며 좋은 차를 마시며 입는 옷, 시계, 자동차가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며 자동차는 당국에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청탁용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담배와 술은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식당은 고급일수록 사업이 더 잘 됩니다. 졸부들은 돈을 물처럼 여기고 좋은 차, 고급집을 여러 채를 매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돈을 벌기 너무 쉽고 교양 수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료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호화롭게 사는 것은 자신이 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면 입만 열면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며 큰소리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를 찾는다면 그는 며칠 동안 너무 바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몇 번 찾다가 결국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유명인이 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유명해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식 루트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고 가수와 영화배우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야 하고 인맥도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외나무 다리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중국 연예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만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의존하여 돈 많은 남자의 첩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가수,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미디어와 언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일입니다. 열 번째, 자신만의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료든 지식인이든 부자들이든 요즘 중국은 모두 자신만의 사상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만의 자아의식도 독립적인 인격도 독립적인 용기도 없이 오직 관료가 되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돈만을 벌기 위해 행동하고 권세의 빌부터 아부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즘 중국인의 행동과 생각은 모두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산송장과 다름없습니다. 이 중국인은 10가지의 병폐를 언급했지만 번역을 하면서 점점 생각하게 된 것이 경중만 다를 뿐 한국 사회 역시 언급한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 때문인지 감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부담스러워서인지 댓글 역시 고작 몇 개에 불과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당신의 용기에 정말 탐복합니다. 너무 적나라한 내용이구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